이게 기숙사 건물이 네. 위치가 상당히 특이해요. 이게 성벽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성격. 그래서 증축을 할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아, 제 옆에는 오늘 새로운 손님을 모셨습니다. 네.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에 재학 중인 조하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가장 섭외하기 어려운 학교 중에 하나인 서울과학고, 즉 영재고입니다. 제가 오늘 이 분을 모시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개입니다. 첫 번째, 공부는 어디까지 했는가? 둘째, 생활은 어떤가? 세 번째, 진로는 대개 어느 쪽으로 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서 이제 모시게 되었거든요. 일단 서울대 갔잖아요. 네. 어때요? 대학생이 되니까 그래 끝났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네, 확실히 합격 통지를 받고 나면 뭔가 마음 한 구석이 뻥 뚫리면서 아, 좋아. 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정작 작년에 거의 못 갔죠. 그렇죠. 그렇죠. 기대했던 생활이 없어. 네, 그거는 뭐 모두 다 비슷하니까 일단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는 그 기분은 어때요? 그래 주변에서 엄청 인정해주지 않아요? 주변이가 그렇죠. 다른 학교 간 친구들은 벌써부터 별세개 취급을 당하기 시작해요. 거기서 한 명 간 거 아니에요? 그때 설박은 한 명 갔죠. 근데 아, 그럼 이제 괴물 취급을 받았겠구나. 거기서 별 세 개의 사람처럼. 중학교 때 공부 어떻게 했어요? 일단 아버님이 수학 관련 선생님이시죠? 네. 수학을 좋아하시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네. 어릴 적부터 수학에 관심이 많았죠. 예전에 아버지가 수업 자료 만드는 거를 어깨너머로 쓱 보면서 뭔가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수학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쪽으로 가야겠다라고 자연스럽게 이게 흥미가 생긴 케이스구나. 이거 좀 다행이네요. 부모님이 엄청 푸시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네, 푸시는 별로 안 받았어요. 그럼 경시대회나 이런 거 많이 나갔었어요? 네. 초등학교 때는 주로 수학적인 경우 성대경. 성대경식이었죠. 그럼 거기서도 원래 상을 탔었어요. 네. 그렇게 잘 받진 않았어요. 그냥 동상면사원 정도. 이제 중학교 가서는요?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물리 올림피아드도 겸상 받았고 화학도 겸상 받았고 KMO는 근데 생각보다 실적이 잘 안 나왔어요. 제가 수학에 재능이 크지 않았던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중등부는 2차 가서 동상과 장려까지 받았고 그 정도? 네, 딱 그 정도. 보니까 이분은 그냥 수학을 원래 좋아하긴 했어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물리 올림피아드도 상을 타고 화올도 타고 KMO도 입상을 할 정도로 원래부터 수학이랑 과학을 잘했기도 하고 후천적으로 개발도 한 거네요. 그렇죠. 질문이 있어요. 네. 중학교 때까지 중계동에 있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학원이나 뭐 그거 정도면 안 다닐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학교에서는 배우지 않았는 내용일 테니까. 그렇죠, 확실히. 그러면 계속 중계동에서 학원을 다녔어요? 물리 올림피아드는 중계동에서만 했어요. 화올은 하다가 2달 정도 남겨놓고 그때 대치동에 잠깐 내려가서 공부를 하고. 네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중학교 한 2학년 때 즈음부터는 대치동에 있는 곳에서 공부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난 궁금한 게 이제 설과 가잖아요. 가죠. 그러면 미리 아는 얼굴들도 있지 않아요? 많아요. 그쵸, 많죠. 생각보다. 예. 설과기 120명 뽑죠. 네. 공부는 그럼 진짜 중학교 때 막 밤 늦게까지 계속 공부를 하기는 했었죠. 네. 왜냐면 경시대회에서 입상하려면 그만큼 배우긴 해야 되니까. 질문이 있어요. 네. 그런 정규 과정을 안 배우고, 그러니까 학원도 안 다니고 네. 서울과학고에 온 사례도 있기는 하죠. 네, 있죠. 어떻게 와요, 그런 경우엔?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지방에서 사는 애들이 있어요. 다른 지역, 그러니까 서울에서 학원을 안 다니는 학생들? 네. 이 설박이 꼭 다 성적순으로 뽑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지역별로 균형을 맞춰서 사람들을 선발하는데 그 중에 몇 명은 그런 교육을 안 받고 오는 친구들도 있다. 네. 그렇게 오면 네. 와서 생활은 괜찮아요.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대학교 가서 고생을 되게 많이 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 거기도 이제 스트레스나 경쟁은 장난 아닐 것 같아서 그렇죠. 와서 힘들어하는 경우들은 좀 있겠죠. 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학교 생활에 좀 적응을 못하는 정도는 아닌데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은 보이는 것 같아요. 왜 힘들어요? 일단 학원을 다녔고 안 다녔고도 일단 기본 베이스에 약간 차이를 만들고 스타팅 포인트에 차이가 있고 또 사실 와서도 학원을 다니거든요. 안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물론. 근데 같은 노력을 해도 차이를 만들어주니까 어느 정도는. 못 따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자퇴까지 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이제 어떻게든 다 졸업은 해. 열심히 가더라고요. 네. 수시였어요? 아, 저는 수시로 가는데 네. 정시를 본 친구들도 있죠. 네. 정시를 봐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거의 다 수시로 간다고는 알고 있어서 거의 70, 80%? 그 정도 정시는 수시로 간다. 저는 이제 준비 과정이 좀 궁금하긴 한데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설것 정도 되면 똑똑한 학생을 뽑고 싶을 것 같아. 네. 그런데 이제 뭐 자기소개서나 혹은 내신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A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신으로 판가름 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 무언가 제도를 마련해야 되면 저는 결국 면접에서 모든 걸 가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때요? 들어가는 입학 절차가 몇 단계가 있어요? 크게 세 단계가 있어요. 네. 예, 첫 번째가 말씀하신 그 자기소개서랑 뭐 추천서 그런 거를 거기서 이제 총 정원의 3배수인가? 그 정도를 걸러서 줄여요. 네, 그래서 2차로 시험을 봐요. 이거는 이제 꼭 수학, 과학 능력뿐만 아니라 막 언어 능력도 보고 창의력도 보고 네, 문제가 참 독특하달까 네,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3차 합격자를 뽑는데 네. 이게 1.5배수였나? 2배수였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2차에서 성적이 상당히 좋자. 그러면 이제 우선 선발. 네 3차를 안 봐도 되는 그 권리를 줍니다. 우선 선발이 극소수인 건 아니에요. 아, 생각보다 비중이 좀 있어요. 네. 120명 중에서 한 30명 즈음을 우선 선발을 뽑고 네. 나머지 이제 우선 선발이 아닌 친구들을 모아서 마지막 면접을 보나요? 네. 면접이랄까 이게 사실 뭐 통칭해서 캠프라고 부르는데 가서 실험을 하고 보고서를 쓰기도 하고 거기서 또 뭐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글쓰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면접도 보죠. 그래서 그 캠프를 통해서 3차 합격자를 고른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요. 까지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모든 부모님들이 바라는 우리 아들 좋은 영재고 갔어, 서울과 갔어 까지일 거고 들어가서도 이제 생활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생활이? 일단 여자하고 남자하고 성비는 어느 정도예요? 성비 거의 10%입니다. 공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여기는 기숙 생활이죠. 그렇죠. 100% 기숙사죠. 네, 일단은 기숙사에 들어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요? 일단 7시쯤에 7시 10분에 아침 점호를 해요. 7시에 일어나, 그죠? 그래서 체크를 하고 8시쯤부터 아침 조회가 시작돼요. 아침은 그 사이에 식당에서 먹을 수 있고 아침 조회를 한 다음에 8시 반부터 계속 수업을 들고 뭐 점심 먹고 4시 반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자유시간이에요. 근데 그 수업이 일반고 고등학교 수업과 많이 달라요? 아, 수업 내용이요? 네. 영재고에서 수학과학 다루는 내용은 상당히 뭐랄까 심화돼 있달까. 일단 잘할 거라고 예상하고 왔기 때문에 뭐 대학교 교재 수준의 내용을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죠. 네. 그 정도는 오는 거죠. 수학, 과학이 진짜 어렵다. 네. 그리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나머지 과목들은 거의 다 그냥 일반 고등학교랑 비슷해요. 수학, 과학만 비중이 높나? 아무래도 수학과학이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나머지가 적을 수밖에 없죠. 아예 수업 시수 자체가 다르구나. 네, 시수가 적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 다음에 자기가 반에 이동하기도 한다면서요? 아, 네. 약간 대학교 캠퍼스 느낌이에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학생들이 직접 옮겨다니면서 강의실을 찾아다니면서. 선생님별로 자기의 수업 교실이 있고. 네, 그렇죠. 그럼 내신 같은 거는 그 듣는 애들끼리 내신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신을 학점으로 줘요. 그러면 A풀, A마 이렇게 성적표가 나오는 거예요? 네, 성적표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오, 거의 대학교 시스템이랑 거의 똑같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50분 수업에 10분 쉬는 건 똑같고, 그쵸?
그게 대략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업 시간과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시간은 별 차이 없어요. 차이는 별로 없는데 그 내용은 수학과학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고 네. 다른 과목들은 상대적으로 시수가 좀 적고 그리고 자기가 시간표를 짜서 가면 선생님이 기다려서 와서 수업을 한다. 네. 그쵸? 그렇게 해서 4시 반까지 수업을 해요. 네. 오케이. 그리고 나서는요? 그리고 나서 7시에 이제 자율학습이 시작돼요. 4시 반부터 7시까지 뭐예요? 자유시간입니다. 아, 근데 말이 자유시간인지 이게 외출도 사실 안 되고. 자유롭게 못해요. 어쨌든 4시 반부터 어쨌든 7시까지는 자유 시간처럼 그때 운동 아니에요? 제가 아는 서울과학부 출신들이 몇 명 있는데 네. 생각보다 운동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그때 하는 거죠? 그럼 그 자유 네, 시간에. 그렇습니다. 그럼 밥 먹고 씻고 어떻게 하고 7시에 이제 와요. 네. 그런 다음에요. 10시 45분까지가 자율학습 시간이에요. 그런 다음에요. 그 다음에 들어가죠. 기숙사 가서. 어? 끝나요? 네, 끝나요. 아, 기본 학교에서 시키는 건 10시 45분까지고 네, 그 뒤에 더 하는 건 자율이고. 그렇죠. 사실 열심히 하는 애들은 그 뒤에도 방에서 스탠드 켜보고 2시까지도 하고 뭐 그래요.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죠. 2인 1씩 이에요? 아니요. 슬프게도 그러니까 몇인 일씩이에요? 이게 기숙사 건물이 네. 예, 위치가 상당히 특이해요. 이게 성벽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성격. 예, 그래서 증축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건물을 잘못 건드리면 성벽을 훼손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년 전에 지어졌던 그 상태 그대로 네,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내부는 그래도 좀 리모델링 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건물 사이즈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1학년 때는 4인 1실. 아, 4인 1학년 1실이구나. 봐도 거의 4인 1실이고 3학년 때는 근데 2인 1실로 해줘요. 공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 4인 1실이면 정말 그 오만 가지 일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 기숙사를 선택 안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예, 일단 들어가야 돼요.